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창릉지구에서도 조직적인 투기가 이루어졌을 거다. 이제 이런 의혹이 또 불거져서 이 내용을 좀 저희가 먼저 짚어볼 텐데요. 기획부동산이 임야 등을 싸게 매입해서 지분을 쪼개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이걸 또 비싸게 되팔았다. 이게 일반적인 사례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일반 분들은 뭐 일단 임야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네. 나온 걸 보면 임야를 지분 쪼개기 한 것을 굳이 살 투자성이 있다는 생각을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건 어떠한 뭐 정확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정보가 없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또 기획부동산의 어떤 형태가 사기로 끝나는 기획부동산도 있지만 예. 실제로 정보들을 수입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인데요. 예, 예. 지금 이런 경우에서 이제 창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뭐 일반 그 지역 분들은 다 알고 계셨고 예. 또 중요한 것은 토지 거래량이 그 당시에 막 이 창릉지구뿐이 아니고요. 3기 신도시도 그랬고 2기 신도시 때도 그랬고 네네.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번 3기에 들어와 가지고는 수법이 좀 고도화됐다는 느낌은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예. 한계점이 있어서 잘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예, 예. 어떤 형태가 이번에는 아주 뭐 일반 투기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도리어 새로운 수법까지 나올 정도로 고도화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뭐 기획부동산을 활용하는 건 그중에 한 방법일 뿐이지 예. 제가 볼 때는 횡행하던 것이 이제 이번에 터진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 네. 뭐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임야 같은 것을 매각하기 힘든 땅들은 이제 일단 저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를 받게 되면 도면이 유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구두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도 나름 사업 준비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역의 도면을 가지고 입수된 정보를 100% 투입을 안 하고 예. 그림을 그립니다. 일부는 뭐 실제 A가 진짜고 B, C가 있으면 예, 예. B, C는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옆에 땅까지 넘어가는 거죠. 예, 예. 넘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개발의 어떤 시나리오를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애초에 기본이 없으면 이어질 수가 없는 시나리오거든요. 말 그대로 실제 그 기획을 한다는 그 개념인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임야지만 그 밑에는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있고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예, 예. 뭐 LH에서 왔다 갔다 뭐 이런 소식을 접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각이 쉽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인접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인접지가 되고 아시겠지만 임야 같은 경우에 경사도가 18도 이하면 용도 변경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분 쪼개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산 꼭대기는 야산이지만 높지만 밑에 예. 부분은 결국은 대지하고 인접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임야를 통째로 샀을 때 그 부분에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기대 심리를 높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모르고 일단 따라가지만 성공할 확률 100%, 50%, 예. 또 사기 당할 확률 5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네. 이게 굉장히 노골적으로 이제 기획부동산에 나선 건데 지금 매입 시점을 봐도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2018년에 매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신도시로 지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미리 알고서 투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거 실제로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에도 고양 원흥지구죠. 고양 동남권 개발 계획도가 도면이 유출돼서 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또 국민청원도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그 태역군인이 그 도면을 유출했습니다. 태역군인이 도면을 유출했는데 태역군인이 그냥 뭐 이렇게 좀 양심을 갖고 좀 살짝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분양업자, 개발업자 아주 뭐 대놓고 팔다 걸렸죠. 걸려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근데 결론은 뭐냐면 또 선반만이 처벌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이 이어지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LH 퇴역군인을 또 뽑았어요. 이런 걸 보면은 노골적인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뻔뻔한 수준까지 갔다고 좀 보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런 일을 당했으면 퇴역군인을 뽑지 말아야죠. 일단은.
뭐 3년이라도. 근데 지금 또 뽑혀서 지금 계십니다. 몇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100% 도면이 유출됐다고 보고 유출이 안 됐다라면 뭐 이번에 휴대폰 찍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사실 LH 자체에서 강력한 투기 근절 의지가 있었다라면 그걸 막지 못했을까요? 예. CCTV가 있고 직원 한 명만 뭐 경비원 2분이라도 하루 종일 이상한 핸드폰 찍고 아니면 또 핸드폰을 사무실 못 들고 가게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일정 장소에다가 그 부서 개발되면 이런 부서는 저쪽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핸드폰 내놓잖아요. 그럼 저쪽에다 핸드폰 내놓고 모아놨다가 전화 오면 나중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쉬는 예. 시간에 예. 못 찍게. 그런 걸 왜 안 했을까 LH가? 이건 뭐냐면 부지불식간에 착한 사람은 안 하고 조금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는 것을 서로 눈 감아 준 게 아닌가라는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생도 초등학교 때 그 핸드폰을 밖에 내두는데 그걸 못할 어른들인데 이걸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LH가 제가 볼 때는 이 썩은 분들 이분들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랄 해저대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이 비판을 더 거세게 해서 또 정치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전문가들 언론이 총체적으로 LH를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싹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일단 굉장히 느슨한 관리가 되고 있던 거네요. 그렇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토지주택공사가 합쳐질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그 사건들이 뭐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대구 호연지구에 거기도 이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거기 그 빌라가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 아는 데인데 빌라가 한 동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한 20세대짜리가 서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요. 안 사는데 거주자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근데 거기가 개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분양권,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알고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번에 나온 것이 설마 조금만 이렇게 뭐 대충 넘어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좀 펼쳐 있고 그동안 해왔었는데 요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드디어 뭐 좋은 분이 이게 제보해서 된 거 아닙니까? 물론 2년 전에도 제보를 했는데 묻혔고 또 아까 말씀드린 태역군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슬쩍 묻히고 이런 걸 그냥 묻히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개인이라도 직원이라도 아까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 한번 해서 20억, 30억 벌면 평생 월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형법까지 고쳐서 국가 국민의 감정을 심하게 훼손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집권 여당이 좀 다수석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번 사태 뭐 곳곳에서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들리기 때문에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요 내용 거의 짚고 있는데 아무튼 사전에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뭐 농후하다. 이제 한문도 교수께서 이제 짚어주셨고 이제 관리의 느슨함이라든지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제가 아까 단신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거다. 이런 비아냥도 지금 어떤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비아냥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한계점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투기 행위자를 색출할 텐데 법망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법의 허점을 타고 들어가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례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투기하지 않고 훗날 보상 사례를 차명으로 투자하신 분에게 돌려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라면 이거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 이거 좀 한계점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적발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죠. 흔히 이제 부동산을 차명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발하기 가장 쉬운 거는 본인이 직접 사는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차명 투자,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는 명의신탁 방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척이나 아니면 지인 명의로 땅을 사되 그 돈은 이제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의신탁을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보통은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 다시 말해서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신탁자 사이에 금전 거래 내역이 남기 때문에 네. 계좌 추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잡아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명의 신탁도 아니고 예, 예. 그냥 땅에 대한 정보만 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땅은 실제로 그 정보를 받은 사람이 자기 명의로 사고 돈도 자기가 지급하고 그러면은 뭔가 이 그 금전 거래 내역이 전혀 남지 않고 예. 둘 사이의 연락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 이런 방식의 어떤 정보만 이렇게 유출해주는 식으로 예. 토지를 투기하는 거를 적발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수사하는 것은 결국은 그 토지 이제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어떤 사람 중심의 그런 수사가 아니라 네. 그 토지 중심의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신도시 개발 호재가 공시되기 직전에 이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사람과 혹시라도 이제 뭐 국토부 공무원이나 아니면 LH의 토지 보상 직원 사이에 어떤 뭐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이제 대단히 그 어떤 정보를 미리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저는 이걸 형사처벌 문제로만 접근하면 너무 협소하고 예. 그다음에 수사도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징계 그다음에 부당이득 환수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이제 처벌을 하려면 예. 우리 형사재판의 대원칙이 뭐냐. 예. 그게 결국은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불법 행위가 대단히 의심되고 상당히 그러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떤 이러한 불법 투기나 정보 유출 행위를 일벌백계 하겠다라는 그 목표는 좋은데 예. 그 방법은 단순히 처벌 강화로는 부족하고요. 예. 이런 것은 징계권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 보상 담당 직원의 친인척이 그런 땅을 신도시 개발 호재 발표 직전에 사들이고 그러면 예. 법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뭔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해줬을 개연성이나 그런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이는 것은 맞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이제 어떤 사실과 관련된 증명의 정도에 있어서 형사 처벌에 이를 정도의 증명은 어려워도 이 정도라고 하면 징계 같은 건 할 수 있거든요. 예. 징계에서 요구되는 그 증명의 정도는 어떤 그런 징계 사유가 있음이 충분히 어떤 의심이 대단히 의심된다. 이 정도만으로도 징계는 할 수 있고 특히 예. 경징계, 예. 뭐 감봉이나 견책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런 토지 보상 담당 직원의 친인척이 이런 개발 호재 직전에 땅을 매입하는 예.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좀 징계를 보다 폭넓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진 그런 징계 사유와 관련된 토지의 거래와 관련해서는 그 토지의 어떤 매수, 전매로 인한 이익을 100% 환수하고 나아가서 뭐 3배 내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토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 내지는 탈법 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예. 그렇게 적발이 됐을 때 꼭 형사처벌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불법한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득을 전액 환수하는 예.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배경에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저희가 저희 지금 속보 요것만 소개해드리고요.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광명시 소속 공무원 6명에 대한 그 보도는 저희가 일찍이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시흥시입니다. 예,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에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임병택 시흥시장이 오늘 2시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기자들을 모아서 긴급 브리핑을 했는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씁쓸하네요. 예. 저희 말씀 이어가자 보면, 그러니까 그 법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보다는 징계나 부당이득 환수 내지는 몰수 뭐 더 나아가서는 3배,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받아낸다. 이제 이런 측면을 집중하시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주제 다룰 때 그 법조인들께 많이 여쭤보면 형사 처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반응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려울 거다. 그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은 이유는
법적으로도 어떤 처벌할 근거나 증거 확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하나는 처벌하려면 현행법에 위반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 공공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에 이제 저촉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처벌하려면 그 토지를 투기한 공무원이 실제 그 토지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직무를 본인이 담당한 공무원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직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라 뭐 예. 옆부서에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공무원의 친척 같은 경우는 설사 그 안에서 내부적인 정보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으로는. 예, 예. 그러니까 처벌의 폭이 일단 협소하고요. 예. 이 주택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직무 담당자만 처벌할 수 있으니까 네네. 처벌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직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했다라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되는데 예. 그 입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거. 것처럼 확실하게 예. 한치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지 형사소송법상 처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 예. 무죄추정 원칙을 이제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예, 예. 그런 점을 봤을 때 처벌의 어떤 범위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처벌하기 위해서 주장 입증을 100%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어떤 탈법적인 투기를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고 예, 예.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일벌백계라는 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 처벌도 뭐 당연히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하되 다만 문제는 이미 투기한 것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적용 그 처벌하면서 그 형벌 불소급 원칙 우리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거는 예, 예, 예. 그런데 다만 그 제가 아까 그 이익을 환수하는 부분 예, 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고는 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법을 바꿔서 지금 현행법보다 더 이익을 많이 환수하는 법 개정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처벌이 아니라 예, 예. 이익을 그냥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얼마든지 소급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소급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가 뭐냐면은 어떠한 사실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에 법을 바꿔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거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이제 저촉되는 건데 예, 예. 지금 문제가 되는 이런 투기 같은 경우는 이익을 실현하지 못했잖아요 아직. 예. 예. 그렇죠. 토지를 매수해서 이제 팔아야지 이익이 앞으로 이익을 실현할 실현되는데 거니까. 다시 말해서 매수하고 아직 매도를 못했기 때문에 예, 예. 상황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진행 중인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것은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예. 우리 헌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거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처벌 강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예. 처벌의 범위를 넓히는 것 플러스 네네. 이 부당 이득, 토지의 투기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데 보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예, 예. 나아가서 이제 처벌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처벌의 그런 어떤 필요한 증명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증명만으로 가능한 것이 바로 징계니까 예. 이런 공무원이나 또는 그런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적발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적발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리니언시 제도예요. 어떤 제도요? 리니언시 제도라고 해서 예. 이제 공정거래법에 많이 활용되는 것인데 예. 카르텔 그러니까 그 담합행위 있잖아요. 예. 이런 담합행위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담합은 소수의 몇몇의 플레이어가 담합하는 거여서 적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걸 적발하는 방법이 먼저 자진 신고해라. 자진 신고하면 면책시켜준다라는 게 리니언시 제도고요. 유도를 할 수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아. 토지 쪼개기로 보면 이렇게 혼자서 땅을 못 사니까 예. 보면 뭐 5명, 10명씩 이렇게 지금 땅을 산다라는 건데 예, 예. 그 중에 누군가 먼저 자진 신고하면 그 사람은 징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감봉이나 해임당할 것을 견책으로 우리가 너는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다 그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어떤 그런 좀 징계권에 좀 융통성 있는 활용을 해보면 네. 이런 적발 가능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일단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이 어느 정도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런 제도들을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예, 예. 지금 그리고 이 LH 공무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매입을 한 경우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들 이름을 통해서 차명을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토지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토지 중심의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증권 범죄랑 조금 비슷해요. 예. 뭔가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부당한 그런 이제 이득을 취득하는 게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증권 시장도 그런데 그럼 증권 범죄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한 어떤 호재,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신도시 개발 발표죠. 이러한 것이 발표되기 직전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보통. 그럼 그 구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증권을 사들였다거나 팔고 나간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거예요. 지금 광명과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는 발표 직전에 뭐 평균 거래량의 4배 넘게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발표 직전에 한 달 사이에 거래량이 최다가 됐다라고 하면 그 거래를 통해서 매입한 사람들의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그 취득 경위를 다 조사를 하면은 그 중에 분명히 뭐 많이 그 투비리와 관련된 매수를 좀 적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계속 짚으면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아까 저희가 전달해드린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한문도 교수께 질문을 드릴 건데 광명시에 이어서 시흥시 공무원 8명입니다. 8명도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제 이런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뭐 이것 말고 이걸로 끝이겠는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들, 그런 물음표가 많이들 달리셨을 텐데요. 역시나 결과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씁쓸한 마음은 금할 길이 없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번 이 발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흥시인데요. 이 다음은 또 어떤 발표가 나올까 저는 솔직히 좀 겁도 나고요. 이 사태의 끝이 어딜까도 지금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뭐 좀 늦게 나왔다고 보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늦게 나온 겁니까? 이미 심하게 추측을 해보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는 사람끼리는 직원 간에도 누가 샀으면 그거를 꼭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나 투자했다 하면 직원들도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위험할 텐데 이렇게 하는 직원도 있을 거고 예. 그것이 뭐 바로 하루 만에 나왔다는 것은 뭐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정리가 빨리 됐겠죠. 예. 그러니까 바로 나왔다고 보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좀 초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말씀하십시오. 그 부진정 소급 입법을 말씀 주셨잖아요. 예. 우리가 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있지 않습니까? 특가법에서 간단히 나옵니다. 아까 주가 조작 말씀하셨잖아요. 주가 조작하고 내부 거래 이용하면 다 형사처벌이 돼요. 간단합니다. 법 만들면 돼요. 좀 뭐 아까 변호사님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시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집권 여당이 지금 180석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만들면 또 야당에서도 이거 반대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100% 통과라고 보는데 그럼 임시국회 뭐 쓸데없이 열지 말고 이럴 때 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특가법을 좀 변형해서 부진정 소급 입법을 해서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상에다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정소급 입법은 사실이 끝난 관계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저 친일파 재산 환수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나 진행 중인 거는 부진정이라고 해서 공익의 어떤 신뢰나 국민의 어떤 감정상 이익이 더 현저하게 높다고 할 때는 개인의 신뢰 이익을 배제하는 게 헌재에서 이미 합헌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인분들이 제가 볼 때 조만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움직일 거라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라면 현재 뭐 2년 전에 샀던 3년 전에 샀던 특가법에 해당되는 내부 거래, 뭐 주가 조작 이런 거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다 부동산에 적용이 된다라면 그분들의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말씀 주신 재산 이익에 대한 추징도 다 몰수도 다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말씀 주신 이제 그 고향 창는 공무원들이 또 이제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정부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도 고민 중일 거고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조금씩 섞고 있던 것들이 다행히 심하게 섞기 전에 지금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저도 답답한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흥시도 그랬지만 분명히 고향 창문도 스스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자진해서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진해서 지자체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면은 국민들께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일부 LHA 직원들의 어떤 일탈
뭐 불법행위가 아니고 예. 기득권에 좀 안 좋은 분들의 어떤 아주 안 좋은 행태들이 그동안 만연했었다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목도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근데 예. 그것의 범위가 예. 정치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거 뭐 대선도 못 칠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워지니까 예, 예.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예. 급한 대로 한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빨리 하고 뒤에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4촌, 뭐 5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10년 전에 뭐 인턴 증명서 조작한 것도 찾아내는 검찰이 있는데 예, 예. 같이 합동 수사를 하면 그거 계좌 추적하고 토지 주소 쫙 정리한 다음에 예. 하나하나 계좌 추적 연결하면 바로 뜨거든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좀 장기 플랜으로 예. 일단 어디까지 선까지 하고 2년 동안 앞으로 뭐 국회의원부터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다면 국민이 조금 정부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 꼬리 자르식으로 간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땐 국민의 감정이 진짜 대선 못 치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우려까지 좀 듭니다. 예. 2년 전에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2019년 5월인데 LH 관련자가 고향 창릉 신도시를 이 땅을 LH 관련자가 사들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돈다면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원한다. 이제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이땐 근데 동의를 3,700여 명밖에 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내놓을 만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에 조금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도 좀 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이 내용의 어떤 깊이를 좀 언론사분들이 좀 파악하셨다라면 네네. 대대적으로 만약에 70대 언론사가 뭐 100대 언론사가 다 같이 이것을 다뤄줬다라면 이 사태를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럼 100%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왜 안 다뤘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중요하고 팩트가 있는 내용인데 왜 언론사들에서 깊이 안 다뤘을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어느 언론사가 청원 소식을 시킨 싫었는데 일부 언론사에 그치니까 묻혀버렸죠. 제가 이런 얘기가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최근 언론사 분들하고 제가 이제 좀 통화를 하다 보면서 들은 얘기인데요. 예.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건설 경기가 좀 이제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있어서 예. 이 기존 시장의 매매 시장은 괜찮은데 분양 시장은 기존에 했던 것이고 새로 하기에는 지금 공급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광고비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건설사들이. 예. 그러니까 요즘 보면 건설사 광고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예. 이미 예전에 다 분양을 마쳤으니까요. 예. 뭐 청약하고. 그런데 유독 LH만 광고비가 늘고 있답니다. 2년간 예. 전 건설사들의 언론사 홍보비, 광고비가 줄고 있는데 LH만 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넘기기에는 그냥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부채 비율이 그렇게 높은데 네네. 일은 안 하고 그럼 광고비 그 자체에서도 또 뒤로 또 돈을 빼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않고서야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 각 국정감사 시간에 그렇게 어떻게 앓는 소리 수준이죠. 뭐 임대주택 때문에 돈이 많이 뭐 근데 연봉을 보면 연봉 평균이 8천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업계하고 이쪽에서는 그쪽 계통에 삼성이라고 지금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LH가요. 네네, LH가 건설계의 삼성이다. 중요한 건 건설계의 무슨 유한양행이 아니잖아요. 공익적인 요소가 없고 좀 안 좋은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삼성이 안 좋은 면을 갖다 드려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이 다 일일이 설명 안 드리고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 하나로 모든 것이 보면 대변한다고 보고 다시 한번 LH가 진짜 이것은 대우각성하고 하지 않는 한은 국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그 모 지역에 가면 LH 부동산이라고 아예 부동산 이름이 LH 부동산. 부동산 이름이 LH 부동산입니까? 네네네.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제가 예. 저한테 이제 제보 비슷하게 온 거예요. 네네네. 듣고 나서 저도 황당했는데 뭐 이것도 뭐 경찰이나 보시면 좀 조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 LH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데 진짜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왜 말씀 주시냐 했더니 요점이 겁니다. 우리 국민 임대주택 중에 매입 임대주택이 LH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데 그럼 주택을 사야 되잖아요. LH에서 사서 임대를 놓잖아요. 우리 전세를. 그럼 그 살 때 기존 주택도 사지만 새로 짓는 빌라도 사거든요. 새로 짓는 빌라를 누가 사냐면 또 아는 사람이 짓게 합니다.
그래서 네. 그분 말이에요. 짓게 하면 만약에 이게 1,0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1,000만 원짜리인데 네. 그럼 이 LH 부동산을 중개를 통해 가지고 LH 매입 임대 팀에서는 부동산에다 의뢰를 할 거 아니에요.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해달라. 그럼 예. 여기서 1,000만 원짜리 이분 시켜서 1,200만 원에 LH에 올렸다고 했을 때 그럼 LH는 감정을 보내요. 그럼 또 감정평가사가 다 소속돼 있잖아요. 예. 이게 총체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이거 1,200만 원짜리 맞네요. 그러면 1,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주민들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런 게 막 퍼지다가 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에 한번 뭐 이렇게 관계기관이나 여기서 LH 부동산 혹시 진짜 있는지 예. 그분이 그냥 화나서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예. 조사 들어가면 좋겠고 뭐 이런 사례를 볼 때 예. 지금은 거의 뭐 일타를 넘어서서 예. 뻔뻔한 수준까지 제가 온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걸 좀 심각해서 예. 사례를 제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사례 들으시면서 한숨 쉬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줄줄이 사탕이란 표현도 해주셨습니다만 예. 지금 저희가 시흥 광명 얘기했었고 창릉까지 짚어봤는데 인천 계양구에서도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정보가 사전 유출되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사실 짚어볼 수 있겠습니까? 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반복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 정보가 사전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 신도시 개발 직전에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러한 급격히 늘어난 거래량에 관해서 그렇게 이 신도시 발표 한 달 전부터 발표까지 그 한 달 사이에 토지를 매수한 측을 다 조사를 해서 그 매입 경위 부분을 조사를 해보면 예. 이 매입과 그 매입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LH 직원이나 국토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의사를 보통은 요즘 다 휴대폰 쓰니까 예. 그런 의사 연락을 한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투기와 관련된 좀 사실을 좀 적발하는데 보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례들이 아마 오늘 이후에도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꼭 특별한 지역을 저희가 뭐 지금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지역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의심을 가지고 이런 정황들을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수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번 사태 이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거 기법이라는 표현은 좀 불편한데요. 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교육장이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아무튼 씁쓸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한문도 교수께서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뭐 여러 기상천외한 특이 기법들이 이번 사태도 역시 등장했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 측면에서. 예, 일단 토지 부상가 높이는 법이 이제 투기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일단은 토지 형절 변경이 있고요. 전이나 답을 이제 대지로 변경을 하면 네네.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보상받을 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도 감독하는 기관과 같이 뭐 짜고 한다면 가볍게 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묘목이나 비닐하우스를 심게 되면은 예. 보상가 기준에서 그걸 별도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묘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럼 일반 분들은 이제 묘목을 그냥 심거든요. 예. 그 투기에 가까운 분들이 묘목을 심는데 요번에 놀랐던 건 제가 그겁니다. 이 일반 묘목들이 대부분 다 있잖아요. 있는데 용보들은 묘목 감정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용보들. 네, 뭐 용보들 방법이라고 나왔는데 용보들은 뭐 이런 나무가 이미 어떤 가격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예. 근데 요번에 한 땅에서 그 에메랄드 제가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 묘목이래요, 그게.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안 다루는 묘목인 거예요. 예. 그러면 감정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보상을 통하는 보상팀에서 이거 감정가를 모르는데 하고 뭐 해외 사례 갖다 붙이면 그걸 누가 감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묻히면서 그냥 너무 부풀려서 가겠죠 또. 예. 그 방법이 나와가지고 저는 좀 이거 획기적이다 이분들 예. 거의 뭐 사기꾼 집단 수준을 넘어서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예. 또 비닐하우스를 하고서 비닐하우스 안에 뭘 심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 안 짓고 그냥 비닐하우스만 치고 있다고 칠게요.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걸렸잖아요. 예. 검사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이면 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뭐 맞네 써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가능성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많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4가지 외에도 이제 또 쪼개기가 있습니다. 쪼개기가 이 법도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대토를 주면 그거를 전매를 못 하게 했습니다.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있던 분이 집이 없어서 집을 주려고 땅을 줬는데 단독주택지를 그럼 거기서 살아야죠, 짓고. 근데 묘하게 얼마 전 2번 하고 이번에는요. 그걸 또 전매를 할 수 있게 법이 싹 바뀐 거예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이건 또 언제 소리 없이 바꿨을까? 이것도 좀 조사 들어가 심하면 이건 이게 내규에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을 바꾼 건지 제가 까지 확인 못했는데요. 예. 법을 바꿨다면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같은 통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아주 가지치기식으로 너무 번져 있어서 예. 지금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영농계획서가 있습니다. 영농계획서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부서 뭐 우리 아시는 분은 다 아세요. 우리 일반인들은 다 엄격하고 내가 농사를 안 지을 거면 살 엄두도 못 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가면 그냥 내줍니다. 내주고 룰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짓는다. 주말 농장 규모 사이즈 제외하고 나머지들은요. 예. 지금 이번에 났던 것들은 며칠 동안 농사를 짓는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예. 며칠 동안 와서 농사를 짓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 공무원이 예. 담당 공무원이. 그럼 담당 공무원이 한두 분인데 예. 그 고향 일일이 거기 다 땅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부재불식간에 심하면 뭐 이렇게 사찰 나오면 전화 온답니다. 아 지금 나온다는데 그러면 딴 사람이 대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예. 유명무실한 법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법도 농지개혁이 관한 법률도 싹 이거 고쳐야 된다고 좀 봅니다. 예, 굉장히 느슨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네요. 예. 말하는 제가 좀 죄송할 정도죠, 솔직히. 예. 좀 국민들한테 죄송할 네.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일 만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서 너무 늦었다. 이런 지적들이 일고 있어요. 원래 압수수색 영장이 이렇게 늦게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은 이제 보통은 뭐 하루 이틀이면 나와요. 예.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은 5일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검사가 청구해야 되는데 보면은 5일 당일에 신청을 한 5일 당일에 검사도 영장 청구를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5일이 금요일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금요일에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면 이제 당일에 금요일에 바로 어차피 심사 못 하거든요. 예. 그러면 주말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출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예. 이제 영장 사건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주말에 일반 판사들이 이제 영장을 심사하는 거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급속을 요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말 지나버리면은 풀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말에도 이렇게 심사를 하는 경우는 이제 체포영장 같은 경우 주말에 심사하는데 예. 이런 체포영장이 아니라 이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말에 그렇게 급속을 요한다고 법원에서는 보지 않아서 예. 평일에 영장정당 판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인 5일에 신청하고 나서 6일, 7일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이제 영장정당 판사가 보고 이거 급한 거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월요일에 영장을 발부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나오는 말이 아니 이렇게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영장 신청하고 청구하면 뭐하냐. 법원에서 이렇게 딜레이가 예. 돼버리는데 예. 결국은 영장 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법원에다 전화 한 통 해준다거나 해서 이거 급한 거니까 예. 주말에 판사님이 좀 영장 전담 판사님 아니고 다른 판사님이 좀 심사해서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예. 그게 안 된 것이 결국은 좀 패착이었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유기적인 어떤 조사나 영장 발부와 관련된 협조가 없었던 것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경찰이든 뭐 아니면 법원이든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겠네요. 그렇죠. 지금 사실 경찰이랑 검찰은 사실은 영장 신청이나 청구는 빨리 했거든요. 예. 뭐 하루 만에 다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하나를 놓친 거죠. 좀 예. 법원에다가 이건 좀 급한 거니까 주말이라도 좀 심사해서 빨리 발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예, 그 시간이 생명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어제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체가 되거나 시일이 지체되면서 분명히 어떤 관련자는 지금도 어떤 자신과 관련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5일에 신청해서 8일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는데 그 이틀 그 사이 그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증거 인멸이 됐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충분히 인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인멸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제 뭐 거래 내역을 없앨 수는 없지만 결국은 증거라는 것이 보면 그 당사자들 사이의 대화 내역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대화 내용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는 대화 내역이 이미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를 관련자들 사이에 입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여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입을 맞추고 이러는 것도 광의의 증거인멸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런 사건 관계인에 대해서 보통 연락하고 연락 취하고 이러는 것을
뭔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일 때는 자제하라고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 이유가 예. 이렇게 연락을 취한 그런 내역이 나중에 통화 내용 떼어보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연락으로 무슨 대화를 했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녹취 네. 파일이 있지 않고서는 예. 다만 그 연락을 취한 횟수나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나중에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법원에서 심사할 때 예. 관련자들끼리 막 십수 차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이런 내역이 나오면 예. 이것은 이들끼리 입을 맞추고 다시 말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볼 여지가 높아서 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이틀, 3일 지체되는 사이에 얼마든지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검경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일단 이 수사단에 검찰까지도 전문 검사 한 명까지도 이제 파견이 돼서 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이 검경 협력이 잘 이루어질 거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보면은 이런 검사와 어떤 경찰 사이에 상명하복의 어떤 그런 수사 지휘 관계를 탈피하자는 것이 예. 검찰의 어떤 수사권을 아예 박탈하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해줬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범죄와 같은 부분에서도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되 검사가 수사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부분은 없는지 그다음에 수사의 방향과 관련해서 무언가 반드시 주장 입증해야 되는 그 수사가 좀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어느 정도 상정하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 그러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런 좀 대규모 특수 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특수부에서 바로 했을 텐데 예. 이제 경찰과 이제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기초 조사 및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검찰이 지금 이렇게 부동산 전문 검사를 파견을 해서 그런 수사와 관련된 협조를 유기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좀 바람직한 수사 모델이 정립되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LH 관련해서 저희가 또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아마 연일 다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는 이어서 함께 더 해주실 거고요. 한문두 교수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